안녕하십니까. 소설 들려주는 고양시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고객분들이 알면 저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동안 살아왔던 여정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지 나름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면서 서너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이제 세 번째 직업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는 무척 좋은 기회들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뭐 세네 번이 아니라 뭐 10번까지도 직업이 바뀌는 시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렇게 바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가 제 직업은 꽤 운이 좋게도 대학 교수였습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기 직전에 다행히 나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교양국어라는 과목이 대학생들이 배우는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로 시, 소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 보신 분은 시 읽어주는 부동산도 있어서 시도 꽤 여러 편 읽고 제 생각을 얘기해보고, 그런데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채널 이름이 소설 들려주는 고양시 1등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소설을 줄거리를 잘 기억했다가 전해주는 것을 핵심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에게 시, 소설을 같이 배웠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으니까 뭐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뭐 그런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뭐 커피 사주세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뭐 카페 같은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믹스 커피를 타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이 똑같은 이제 국어 선생이긴 한데 학원을 차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무모했던 도전이었는데, 1단지 고기 입구에 작은 상가를 얻었습니다. 2층에 교실은 아주 작은 데 2개 있는, 그래서 간판 제 이름을 걸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종호 국어 전문학원, 이렇게 노랗게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란색을 뭐 지금도 제 동영상 보면 노란색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교습소였으니까 이제 제 혼자 이제 수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떤 기회가 찾아왔냐면, 그의 첫 해, 그러니까 국어학원을 차려서 처음 이제 수업을 막 진행하고 그랬는데, 그 첫 해 마침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서울대학 2명이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옥상 쪽에 그 수능 끝나고 이제 합격자 발표 다 끝나고 프랭카드를 잠시 걸어둔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지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잘했다기보다는 운대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 2명 보낸 그 이종호 국어학원 괜찮아? 뭐 이런 소문이 이제 차츰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듣겠다고 학생들이 몰려온 거죠. 그때도 정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요즘 제가 지금 경험해보는, 이게 바로 인생에서 서너 번 찾아오는 기회이구나. 요즘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뭐 자만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제 모토는 이제 겸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요즘 같은 이 두근두근한 설레는 감정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수강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수강료가 20만 원이었거든요. 한 학생당 수강료가 20만 원. 근데 뭐 8, 9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뭐 1,8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나갔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 잘 나가는 게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직업으로 맞이한 학원 국어 선생으로서도 순조롭게 출발해서 바로 그 건물 2층에 이제 교습소로 있다가, 그 건물 강의실이, 큰 강의실이 4개나 되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권리금을 꽤 많이 주고 올라간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논술까지 담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논술 선생도 뽑고, 제 인원이 이제 제 월수반, 화목반, 토요일반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제 강좌가 꽉 차서 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여선생님을 뽑았습니다. 키가 작고 아주 예쁘장했던 선생님인데 저보다 수업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국어 3명, 그 다음에 중등부 1명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그래서 또 1명 뽑았습니다. 국어 학원이었는데 고등부 국어 선생님 저까지 3명이었죠. 그 다음에 중등부 선생님이 2명. 그래서 총 5명이 직원 1명 두고 총 6명이 이제 국어학원 운영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같이 하는 전현재 공인중개사님이 영어 학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3단지 입구에서 해법 영어 학원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작은 학원에 뭐 180명까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뭐 집사람이 좀 성실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신뢰를 주는 타입의 수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2개로 나눠서 하지 말고 한 곳에서 매일 얼굴 보면서 하자. 그래서 그 옆에 건물 한 층을 다 쓰는 강의실이 8개나 되는 굉장히 큰 학원을 인수해서 국어, 영어, 수학 학원으로 이제 이종호 단과 학원이라는 학원명으로 새롭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5년간을 이 뒤에 보이는 지도의 백마마을 학원가에서 15년간 먹고 살았죠.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계속 수업을 하다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학생들이 제 수업보다 더 명쾌한 젊은 선생님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수업을 딱 끊고 다 물려주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어 수업을 하다가 다른 영어 선생님한테 수업을 다 물려주고, 우리 둘은 그냥 관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선생님 믿고 의지하고 비율제로 했거든요. 저희는 5대5. 그러니까 수강생 1명 수강료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10만 원, 우리가 10만 원. 어찌 보면 선생님도 우리 도움을 받은 거고, 저 역시 선생님들 덕분에 뭐 16명까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먹고 살고 또 우리 가족이 생계가 유지됐던 거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전 지금 이종호 단과학원을 거쳐가신 수많은 선생님들께 이 동영상을 빌어서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앞세웠던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였습니다. 원장인 제 입장에서 선생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참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종학원에는 늘 간식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김밥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장하거나 이제 뭐 몇 시간 떠들다 보면 좀 시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배고파서 수업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적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늘 제가 아침에 오후 이렇게 4시경에 출근하면서 오늘 간식 뭐 사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특이했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같이 회식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를 털어놓았고, 사람이 먼저이니까 선생님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9년, 8년, 7년. 그러니까 한 학원에 선생님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반반씩 정확하게 수익을 나눈 것도 있고, 선생님들이 수익이 일반 월급제보다 월등히 많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그러니까 굳이 다른 학원으로 월급제로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거의 2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 수업을 못한 상태였으니까 한 번은 집사람 전현재 공인중개사하고 산책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학원 수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그러다가 집사람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혼자 죽으라고 공부하더니 한 번에 딱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써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을 접으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세 번째 직업으로 공인중개사 기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학원 계속할 걸 많은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때 수강생이 80명이 넘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랑 고등부 국어 선생님이랑 나가서 학원을 지금 백마말 학원가에서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잘 데려가서 하라고 제가 보냈죠. 그랬더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과외를 몇 명 섭외해서 어쨌든 학원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그것도 다행이고, 어쨌든 이 부동산 일을 다시 이제 세 번째 직업으로 선택해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막막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정의롭지 못한 업종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물론 초반에는 거의 거래를 못했으니까 시장 상황도 그랬고, 그러니까 더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정의롭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정의롭게,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도 이웃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과 잘 지내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저를 낮추고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왜 제가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매수인이든 매수자이든
매도인이든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시각을 늘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추워도 집어넣지 말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 그대로 공인중개, 그냥 중개만 하는 거예요. 제가 끼어들어서 뭐 아파트 가격을 깎는다던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을 올린다던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 의견을 전하고 매수인 의견을 전하고 매수인께서 뭐 500만 원 정도 낮춰줄 의사가 있는지 묻고 저는 전달만 할 뿐이죠. 그러면 이제 결정은 매수인, 매도인들이 하게 저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천만다행 살면서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저는 유튜브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조정지역 고양시 조정지역 해제 100% 적중 이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불과 며칠 전에. 그런데 조회수가 막 느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현재 공인중개사 집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영상에 뛰어들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고객께서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양시 내에 어느 곳이든 저희가 발품 팔아서 최선의 입지에 아파트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황을 전달해보면 갭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오셨던 손님도 용인에서 사모님 오셨는데 젊은 사모님인데 어떻게 투자에 그렇게 현명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동생 것까지 2개를 오늘 결정하고 가겠답니다. 대단하죠, 그죠? 아침에 전화해서 용인에서 출발한다라고 직접 차를 끌고 오셨는데 오늘 어쨌든 2개는 거래가 될 것 같고 최소한. 그리고 또 좀 전에 식사동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물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녀회장이신 것 같던데 주변에 친구들 것까지 다 싸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동 물건이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좋은 현상인 거죠. 그리고 아침에 백마 1단지죠. 삼성 아파트 1단지 매물이 2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매물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갭투를 할 수 있는 매물이 큰 평수 2개나 매물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제 동영상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보고 상담 전화 010-3202-7031 이거 보고 전화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서 갭투 문의한 손님은 이따 저녁 때 7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최근 일주일 7일 동안 14건 아파트 거래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제 49평 5단지 바로 501동이었는데 49평 매매가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 갭투는 거의 다 양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양타라는 건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건데 그 한 건만 해도 360만원 정도 수수료가 예상되더라고요. 지금 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고객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상
고양시에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여기로 전화 주시면 발품 팔아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